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주변국들의 안보의식이 고취되고 있고 강대국들 사이에선 무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장에서 러시아 전차들이 쑥대밭이 되는 것을 보면서 강대국들은 자주포 개발에 눈을 돌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미래형 자주포 개발에 나서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첨단 자주포 개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모두 사거리만 100km에 달하는 장거리 자주포를 개발 중인 가운데 세계 최고 성능의 자주포를 보유한 우리 군은 현무급 자주포를 개발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방위산업 전문 매체 디펜스 블로그는 지난해 9월 미 육군 27 야포 포병연대가 시험 운용 중인 차세대 사거리 연장 자주포 Extended Range Cannon Artillery, 즉 ERCA를 보도했습니다. 일명 철의 우레라 불리던 ERCA는 미 육군의 주력 자주포인 팔라딘의 사거리와 기동성, 생존성을 강화한 모델입니다. ERCA는 XM907 58구경 주포를 장착했으며 XM113 신형 포탄을 사용해 유효 사거리가 최소 70km에 달하는데요. ERCA는 현재 2024년 전력화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미군은 XM2001 크루세이더 자주포 개발에도 나섰습니다. XM2001 크루세이더는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ERCA보다 더 괴물같은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XM2001 크루세이더는 56구경 주포를 사용하며 분당 최대 12발의 사격이 가능합니다. 특히 M982 엑스칼리버 정밀 유도 포탄을 사용할 경우 최대 사거리가 80에서 100km에 달하는 괴물 자주포로 개발됐습니다. 하지만 크루세이더는 뛰어난 성능이 있는 반면 덩치가 거대해 항공기를 통한 수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결국 도널드 럼즈펠트 국방장관이 2000년대 초반 개발을 중지시켰습니다. 다만 이때 개발됐던 다양한 기술들과 노하우는 이후 ERCA 개발 사업에 활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역시 미군이 1990년대부터 XM2001 크루세이더 개발에 나서자 곧바로 장거리 자주포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개의 포신을 사용하는 쌍발 자주포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신뢰성을 이유로 단발 자주포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ES-3호로 명명된 러시아군의 신형 장거리 자주포는 표준 고폭탄의 경우 30에서 40km 포격이 가능하며 RAP탄과 로켓 추진탄을 사용하면 최대 70km까지 포격이 가능합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이 자주포를 여러 대 생산해 시험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공격적으로 자주포 사거리 연장에 나서자 우리 군도 현재 보유 중인 명품 무기 K9의 사거리 연장에 나섰습니다. 우리 군은 하나디펜스 등 국내 유수의 방위산업체들과 함께 새로운 포신과 포탄도 함께 개발 중에 있는데요. 방위사업청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20년 새로운 개념을 공개했습니다. 자주포 개량 계획으로 불리는 이 사업은 현재 K9A1 자주포의 성능 개량을 통해 사거리 50km의 K9A2를 개발하고 동시에 무인화와 사거리 연장을 모두 충족시킨 K9A3의 개발 체계를 담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자주포를 무인화하고 무기체계는 레일건과 초장사정포를 장착할 수 있는 두 가지 종류를 개발해 전력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대로라면 현재 K9A1은 사거리 연장탄을 도입해 기존 40km였던 사거리를 50km로 확장하는 것과 동시에 포탑의 무인화와 원격 운용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개발을 맡고 있는 하나디펜스는 해당 기술의 개발을 완료하고 기술이 적용된 K9A2를 지난 2월 공개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K9A3의 기술 개발도 동시에 진행 중에 있는데요. K9A3는 포탑뿐만 아니라 자주포 장갑차를 완벽하게 무인화해 원격 조종할 수 있게 되며 사거리 100km의 활공탄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자주포 개량 계획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차세대 자주포 개발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미래형 자주포 개발 계획으로도 불리는 이 계획대로라면 향후 K9 자주포는 사거리 400km까지 사격이 가능한 레일건 장착 자주포와 사거리 500km 이상의 초장사정포 개발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사거리 500km 이상의 초장사정포는 사거리면에서 현재 개발이 완료되고 실전 배치된 현무2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동일하게 됩니다. 초장사정 자주포를 우리 군이 보유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북한 끝까지 포탄을 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부산에서는 일본의 중부지방, 서해안에서는 상하이까지 자주포 사격권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자주포가 탄도미사일의 역할까지 하는 셈인데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국방부가 개발 중인 여러 사업들을 살펴보면
자주포 개발 계획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일각에서 국방부를 포방부로 표현하는 것처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현재 보유 중인 각종 포탄을 개량해 사용할 여러 발사체와 포탄 개량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2020에 따르면 육군의 포병 전력은 K55 PIP 1180문, 신형 자주포 3000여 문,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K105HT 차륜형 자주포 855문 등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화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육군의 포병 전력만 따져도 러시아, 북한에 이은 세계 3위 규모입니다. 해군은 아예 모든 함정에 한 등급 위의 무장체계를 장착 중에 있습니다. 초기함에는 호위함급의 무장을 장착하고 호위함에는 구축함급의 무장체계를 탑재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미국과 북미 구축함보다 2배 많은 대한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군은 미국과 유럽마저 포기한 합동화력함 개발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확보한 포탄들과 미사일을 해상에서 적시에 보급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방위산업체들은 다양한 형태와 성능의 포탄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포탄들 외에 사거리 100km 내외의 램제트탄 개발에 나섰으며 한국형 엑스칼리버탄, 탄도 수정 신관, 상부장갑 공격 지능탄, EMP탄 등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미래형 자주포를 비롯해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이 화력에 집중되는 것은 그만큼 포병을 중심으로 한 화력이 전쟁에서 큰 변수이기 때문이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세계 국가들이 화력 강화에 더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도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잠재적 위협국인 중국이 적반하장경 레이더를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자유주의 동맹권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한국의 사드 배치로 난리치던 중국이 이후 2019년 조용히 장거리 레이더를 설치한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구글어스에 게시된 렉사 테크놀로지 상업용 위성 이미지는 새로운 장거리 레이더가 산동성 미안 산꼭대기에 건설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4년 해발 약 2300피트에 건설된 첫 번째 장거리 레이더는 남동쪽을 향하고 있어 대만의 레이더 범위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2019년 북동쪽을 향하는 새로운 위상 배열 레이더를 바로 옆에 조용히 설치한 것입니다. 이 레이더는 미국이 확보한 동북아 군사기지와 일본 대부분 지역, 북한과 한국에서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기 경보를 중국에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리난에 있는 LPAR은 X밴드 능동 위상 배열이며 10평방미터의 목표물에 대해 약 4000km의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더는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홍지19 요격 시스템의 정보를 전달하여 미사일이 들어오는 표적에 발사하고 파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장 콜라 지역에는 인도에 대한 조기 경보를 제공하는 또 다른 LPAR이 있습니다. 콜라 레이더 기지는 카라코란 패스에서 980km, 인도 남단에서 3800km 떨어져 있는데요. 인도의 정책은 공격적인 핵태세를 금지하고 있지만 미국 과학자연합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중국 본토 전체를 손에 넣을 수 있는 핵 능력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푸틴과 닮아있는 시진핑 주석이 동북아 지역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평화 통일을 위해서라도 자주국방의 힘을 더욱 키워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